피부하고 이제 영양, 건강적인 조건이에요. 그다음에 정신, 피부 영양, 네 번째 이제 사지. 이런 이 조건이 완전하게 맞았을 때 이제 건강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정신 같은 경우는 목사님 종교를 가지시는 분 같은 경우는 그죠? 그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으셔서 마음의 평화를 이룰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아무래도 덜 받죠. 우리 이제 하느님이 계시기 때문에. 근데 지금 드시는 효소라던 그런 것은 영양 부분입니다. 영양 부분. 근데 영양이 이제 균형이 이루어야지 않는데 바로 여기서 조식폐지라든가 생채식이라든가 단식, 자연식 그런 부분은 하나 영양에 속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과해도 안 되고 부족해도 안 되고 하나 균형을 이루어가야 됩니다만 현대인들은 어때요? 과잉한 데서 문제가 온 거죠. 현대에 소위 말하는 문명병은 옛날에 그 못 먹고 못 살 때는 어떻습니까? 거기다 영양질 쪽 걸려서 면역이 떨어져가지고 이제 폐기력이라든가 그런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전염병이 창궐해서 동네를 싹쓸이한다든가 그런 부분이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은 다 의학이 발달이 돼서 다 잡혔어요. 지금은 하나의 그 문명병, 소위 말하는 생활습관적인 어떻게 의사가 어쩌고 현대 의학 기술로도 어떻게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단지 정세적인 측면에서 증세를 어떤 완화하는 그런 진단의학과 어떤 그런 증세 치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발달이 됐습니다만 근본 원인적으로 어떤 건강체를 이루기 위한 데는 굉장히 미흡하다라고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먹는 부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먹어야 되는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피부 같은 경우는 어때요? 여기 오늘 냉온욕갑니다만 냉온욕이라든지 의복을 감싸지 않습니까? 피부를 이제 감싸는 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피부도 엄밀한 의미에서는 호흡기거든요. 호흡기. 그런데 현대생활은 넥타이라든가 항시 춥다고 해서 많이 껴입는다든가 했을 때 피부의 어떤 그 숨통을 막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스가 배출이 안 되죠. 또 재흡수가 되죠. 그런 데서 체내에 탄산가스 중독, 이래가 그걸 암의 원인으로 얘기가 됩니다. 가스 중독인 거거든요. 암도 세포 조직에 산소가 부족하다, 탄산가스가 과잉됐다. 그래서 세포 조직이 산소가 부족 상태에서 굉장히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게 반복이 됐을 때는 결국은 어떤 그 정상 세포가 견디질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또 체내에 독소가 남기 때문에 이제 피곤하게 되고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문제 해결하는 것이 건강되기 위한 조건인데 문제 해결 방법이 결국 풍욕, 냉온욕, 그 다음에 일광욕,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아침 저녁으로 이제 생활하는 거예요. 저분들도 아침에 일어나시면 이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창문 열어놓고 체내에서 발생한 가스가 방 안에 그득하지 않습니까? 환기를 시켜주고 그래서 인간 본래의 기능을 이렇게 확보를 하는 거죠. 오늘 조금 있으면 냉온욕 합니다만은 역시 찬물에 들어갔다 더운 물에 들어갔다 찬물에 들어갔다 피부가 열렸다 닫혔다 혈관이 수축됐다 확장됐다. 중요한 거는 아무리 연세가 되시게 되면은 그 혈관이 이제 옛날같이 유연하지 못하고 이제 굳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팽창이 되게 되면 터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평상시 혈관을 좀 유연하게 여기 이제 감립차 끊어놨어요. 이 감립차요. 비타민 C 때문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타민 C는 생야채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합성 비타민 같은 경우는 자연에서 얻어진 비타민과의 효능의 차이는 한 100배 정도 차이 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밥상에서 찾아야 돼요, 비타민 C를. 그랬을 때는 어때요? 혈액순환의 원동력을 심장 자체 힘으로 펌프 작용에 의해서 피를 돌리는 게 아닙니다. 심장 자체 내에는 아무런 힘이 없어요. 모세혈관이라는 그 수십억 개 되는 그 혈관이 어떤 수축,
확장, 흡인력에 의해서 심장에 당겨진 혈액이 이 펌프를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 뭐냐면 심장이 나쁘다, 과부하가 걸려서 심장에 무리를 받는다 라는 것은 땡겨주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결국은 심장에 문제가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우리 몸에 분포되어 있는 모세혈관 기능을 확보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심장은 좋아집니다. 그러면 결국은 혈액순환의 그러니까 결론은 사람이 있어서 피를 얼마큼 깨끗하고 건강하게 잘 돌리냐, 거기에 결국은 결론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모세혈관 기능을 강화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대정의학적으로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은 우리 몸을 이렇게 분절시켜 놓고 보지 않습니까? 안과, 내과, 예과, 이비인후과 다 분절시켜 보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은 기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다 유기조직이 연관된 유기조직체예요. 근데 내과에 가서 아유 심장이 안 좋습니다. 어떤 데는 언덕을 오르려면 심장에 물을 받아서 두근두근 합니다. 그러다가 심장에 피가 나가지 않고 역류하게 되면 심장마비를 그냥 넘어갑니다. 혈압약을 드셔야 됩니다. 정세적인 측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혈관을 확장시켜서 소통을 원활하게 해준다든가 그렇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한계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또 추운 날 시아버님께서 혈압이 높은데 바깥 외출하시는데 며느님이 아버님 혈압이 높은데 큰일 나요. 옷 좀 따뜻하게 껴입고서 당연히 나가는 피가 전진을 못하고 역류하게 되면 그냥 넘어가는 거죠. 추운데 혈관이 수축이 되고 날씨가 추운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떻습니까? 피라는 것은 전진만 하게 돼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심장에서 대동맥을 통해서 소동맥을 통해서 모세혈관을 통해서 세포에 영양과 산소를 날려다주고 찌꺼기를 수거를 해서 정맥으로 가는 거거든요. 더러운 피가 돼서. 그런데 가다가 모세혈관이 막혔다 할 때는 심장으로 가게 되면 심장이 마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체는 그렇게 되어 있지를 않지 않습니까? 가다가 막혔을 때는 우회도로가 있어요. 이게 글러미라 그럽니다. 글러미. 이런 얘기는요, 어느 의학 박사도 한 예가 없고요. 이런 데서만 얘기가 되는 겁니다. 왜냐면 대중의학이라는 것은 보여지는 현상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 대학 의대 교수님께서 오셔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알고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예, 알고 있다라고. 예. 가다가 막혔을 때 세포 영양을 날려다주고 찌꺼기를 수거해서 정상적으로 정맥을 통해서 심장으로 들어가는 게 우리 인체 신진대사인데 가다가 모세혈관이 막혔을 때는 어떻게든지 전진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막혔기 때문에 못 가게 되면 옆으로 빠지는 그 충로가 보통 글럼이라고 그럽니다. 글럼. 이 기능을 확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욕탕에 가서 찬물에 들어가고 더물에 가고 찬물에 들어가게 되면 혈관이 수축이 되니까 모세혈관이 막혀요. 그럼 이쪽이 그냥 확보가 되는 겁니다. 항상 이걸 관리를 잘 해놔 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 결국은 연세에 되셔서 제일 나이 드신 분들이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젊은 사람들도 요즘 문제가 많습니다만은 혈압이 오른다. 결국은 쓰러질까. 그러니까 약을 드시는 거거든요. 혈압약을 드시는 이유는 잘못하면 혈관이 확 팽창이 돼가지고 압을 견디지 못해서 터져서 쓰러질까 싶어서 그래서 약을 먹는 거란 말입니다. 그냥 평상시 어때요? 혈관을 이 내원욕이라든가 풍욕 같은 것도 비타민 C를 많이 드시고 하게 되면 옆으로 빠지는 이 충로, 바이패스. 네, 그러면 결국은 심장마비라든가 뇌졸중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일단 빠져나가기만 하면은. 굉장히 이게 중요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서양의학과 이 자연의학과의 극명한 차이는 어디다 있냐? 혈액순환의 원동력이 어디 있냐?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장에 있다라고 보게 되면 해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 심장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왜 심장을 나무라 합니까? 아, 심장을 땡기는 힘, 모세혈관 기능이 약해서 그렇구나. 그럼 모세혈관 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 그러니까 여기서는 물을 많이 드신다, 감차를 많이 드신다, 생야채를 많이 먹는다, 들고 떠는 운동을 한다. 그게 모관 운동인 거예요, 여기. 이 운동을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모관 운동. 그러니까 아침, 저녁마다 1분간 이끌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모세혈관이 막히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예. 모세혈관이 우리 몸에 51억 개 중에 3분의 2가 팔다리에 있거든요. 심장보다 높이 들고 떨어지게 되면 혈액이 못 올라가요. 그때는 옆으로 빠져갑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이 모관 운동을 통해서 글러미를 확보하는 거예요. 하루에 2번만. 저녁에도 1번 하고. 그러면서 이 감리차라든가 이런 걸 드시게 되면요. 치과 갈 일이 없죠. 잇몸이 엄청 튼튼해져요. 그러니까 양치질을 하는데 당뇨가 있는 분들은 특히 잘 그렇죠. 피하 출혈이 있어요. 혈관이 약하니까. 그럼 피나요, 항시. 그리고 머리가 근지럽고 탈모도 일어나게 되고 팔다리가 좀 저리고 그렇거든요. 혈관 기능이 약하니까. 순환이 안 되니까. 그런 것들 바로 모세혈관 튼튼하는 데 있어서 비타민C가 너무나 중요한 부분인데 야채를 많이 드신다. 그건 매일같이 감잎차를 우려가지고 하루에 2-3잔씩 드신다. 어느 순간 그저 출혈이 멎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임플란트 한다라는데 보면 잇몸이 약해서 못 온다든가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당뇨가 제일 문제는 뭐냐면은 모세혈관이 다 파괴돼요. 말초신경. 세포 조직이 응집력이 약해져요. 바로 비타민 실취하게 되면 이 세포 조직이 굉장히 응집력이 강합니다.